괜찮아. 네. 그렇지.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 푸는 건 의미가 없지. 재미없고. 분수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성되지 않았어. 그렇지. 너무 쉬운 거는 저거야. AP 수업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한 세네 개 정도 빼놓고는 너무 쉽잖아. 그런 걸 푸는 건 별로 딱히 AP에서 틀릴 만한 것들만 모아서 그 정도 수준 기출에 나온 문제들로만 상으로 할까 중으로 할까 그게 좀 걱정이네. 좀 섞을까? 한근식과 나머지 오답률 높은 데가 한근식과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2차 함수, 2차 부등식 근해분리 거기 나오는데요. 경우의 수 뒤지게 못하고. 그래, 행렬은 되게 쉽게 나와요. 행렬은 쉽게 나와서 기본만 풀어도 되는데 혹시 행렬 안 배운 사람? 행렬이 아예 뭔지 모르는 사람? 뭔지는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 행렬 좀 많이 했냐? 행렬 쉽다 손? 행렬 문제 풀어봤더니 좀 쉬웠다. 쌤이 어려워요. 쌤이 어렵다고 하면 어떡해. 야 행렬 아예 안 배운 사람들은 쌤이 얇은 문제지만 하나 줄 테니까 시훈이랑 건이랑 지훈이는 그거 좀 풀어보자. 쉬운 거 볼게. 쉬운 거 그냥 기본서. 자 가자. 킬러가 아니에요. 거기는 킬러가 아니에요. 쉽게 나오는 8번 8번 야 켰지? 야 건이야 내가 이거 켰지 지금? 네. 카메라 돌아가고 있지? 네. 자 8번 볼게요 8번 볼게요 야 8번 틀린 사람 괜찮아 옴미분 괜찮니? 이거 미분하라 그러면 이건지 알지? 이거 미분해보세요 4x 세제곱 fx 더하기 x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f 프라임 x 아닙니까? 예. 알죠? 근데 왜 적분은 못합니까? 거꾸로 해보세요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해드릴게요 잘 써줄게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4x 세제곱 fx 더하기 x 4제곱 플러스 2 f 프라임 x dx 요걸 풀래요. 내가 지금 4 안으로 넣고 합친 거야. 그러면 요거 얘 미분하면 뭡니까? 얘니까 얘 적분하면 뭡니까? 이해되나요? 네. 아이 참 할 수 있겠어? 네. 자, 그 다음에 9번 다항함수 플러스 항등식이네요. 다항함수 플러스 항등식인데 2차식이네. 자, 인테그럴을 포함하는 유형에는 총 3가지가 있다. 상수로 조지는 문제, K라고 치환하는 문제, 아니면 미분하는 문제, 아니면 꺼내서 미분하는 문제 이렇게 3가지 패턴. 식에 fx가 gx 플러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dt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요 숫자가 뭔지만 찾으면 끝나서 이 숫자를 k라고 놓고서 k를 어떻게 찾는다? 그럼 fx가 gx 더하기 k잖아요? 그러면 ft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k가 된다면서요? 요게 k가 됩니다 해서 문제가 끝납니다. 첫 번째 인테그럴을 k라고 놓고서 식을 간단히 쓴 다음에 고새끼를 적분하면 k가 나와요 해가지고 k를 구해주시면 문제 끝. 어이구 상수만수 왜 두 번 썼냐? 자, t가 적분 변수일 때는 x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3x-1 이렇게 앞으로 꺼내줬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적분한 다음에 1 넣고 0 넣었을 때 나오는 어떠한 숫자일 거다. 따라서 fx는 어떤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9x 제곱 더하기 3kx 마이너스 k라는 2차 함수다. 근데 k를 알아야 f 무엇을 구할 수 있다? f-1을 구할 수 있다. f-2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k를 찾아야 되겠지? k를 찾아야 되잖아, 지훈아. 맞았니? 틀린 사람? 담이야, 요거 k를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요식을 적분하면 k가 된다. 그래서 k를 찾아주면 된다. 괜찮아, 이해되니? 네. 0부터 1까지 얘를 적분하면 k가 된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찾아주시면 문제 끝. 요원이 기억나? 미적분 2 겨울방학 때 할 건데 미적분 2에서 유형 또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정적분 유형은 미적분 2에서 한 번 더 또 나와요. 함수만 바꿔서 꼭 반드시 제대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15번. 15번. 다항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더라. 얘랑 세트로 기억하세요. 요 새끼랑 같이 기억하세요. 뭘 같이 기억하냐면 문제의 구조는 똑같은데 얘랑 문제의 구조가 똑같아. fx가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ftdt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자, fx라는 함수가 정적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함수 버전 두 가지. fx라는 함수가 정적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버전 두 가지. 첫 번째, 숫자만 결정되는 버전. 두 번째, 식 자체가 정적분. 여기 x 있죠? 적분에서 x 집어넣으면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x 없죠? 적분에서 a와 b를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얘는 숫자, 얘는 식, 함수. 그래서 이거는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개념, 요거. 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거 모르면은 미적 1, 2에서 무조건 나갑니다. 맛이 가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정적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요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유형은 어떻게 돼야 하느냐? 첫 번째, a를 집어넣어서 함수 값을 하나 찾아주시고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하는 문제입니다. 미분하면 t자리에다가 x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 가 정적분을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지금 뭐더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 플러스 4 빼기 f4 요거 구하래요. 밑에 있는 거 정적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리미트 나오면 무조건 기울기, 미분계수가 기울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분자가 함수값들의 차이였으면 좋겠어서 요렇게 써져 있잖아. 요렇게 써져 있었잖아. 문제에서는 쌤이 지금 고친 거잖아. 원래 요거였잖아. 요걸 요렇게 바꿔 써주세요. 정적분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이러면 너네 미분계수의 기본 패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기울기죠. x 플러스 4, fx 플러스 4와 4, f4 사이의 기울기인데 x가 0으로 가면 결국 x좌표가 어디인 점에 가까워질 거냐면 4인 점에 가까워져서 그래서 4에서의 순간 변화율, 4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온다.
근데 큰 F는 작은 F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도로 미분하시면 결국 구하라는 건 F4 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F4를 구하라는 문제야. 자, 그럼 이제 이 F4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을 하나 찾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을 찾아줄 거고요. 두 번째로 미분할 겁니다. 미분하기. 얘는 미분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요.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시고 이 x-1 속미분해도 어차피 1입니다. 플러스 fx 이게 지금 이 식을 미분한 식입니다. 미분. 따라서 fx가 사라지면서 x-1도 날아가면서 f'x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fx 궁금하니까 fx는 2x 플러스 c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되는데요. 적분상수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14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 14가 답이 아니야? 네. 왜? 못 틀렸어? 아 맞아. 마일 집어넣으면 아이씨 마이너스 2 F1이 4네요. 따라서 F 마일은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라서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니까 FX는 2X네요. 따라서 F4는 8이 됩니다. 이렇게. 아유 실수를 해. 자 13번. 여기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리미트랑 인테그럴이 같이 나온다. 인테그럴을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로 바꾼다. 리미트랑 인테그럴이 같이 나온다. 인테그럴을 큰 F 빼기 큰 F로 바꾼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겠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윗끝이랑 아래끝이 똑같아지는 X값을 하나 집어넣고 미분해서 푸는 거다. 이렇게 두 개만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15번 틀리신 분. 지훈아 이거 이해돼? 할 수 있겠어? 네. 자, 그 다음에 13번 안 했네요. 13번. 자, 13번 보시면 fx는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6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6dt다. 틀린 사람? 지현이만 틀렸어? 지현아, 왼쪽은 fx네? 오른쪽은 fx 마이너스 fa네. 이해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FA가 얼마인 거 찾으라는 거예요? 0인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적분하면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6x죠. 세근의 합 얼마입니까? 4 되는 거 보이십니까? 왜 틀렸나? 자, 그 다음에 18번. 요것도 K라고 치환하면 되겠네요. 보이십니까? 들린 사람? 18번 질문한 사람? 시우야, 선우가 0부터 이렇게 인테그럴 fx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누구를 포함하고 있지? 그럼 이거 그냥 k라고 잡으면 끝난다고. k. 그러면 f'x를 0부터 1까지 집어넣어서 적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지. 그래서 f'x를 찾아. 6x 더하기 6이 f'x야. 그걸 넣어가지고 적분을 해서 k가 얼마지만 찾아내면 fx가 뭔지 구할 수 있겠지. 아까랑 똑같은 유형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시우야 할 수 있겠어? 선욱이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틀린 사람. 자, 우기함수 판정하라는 거야, 건이야. 우함수, 기함수. 미분했을 때 우함수래. 원래 함수 무슨 함수일까? 기함수? 기함수에다가 적분상수가 원래 붙어야 되거든. 근데 F형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함수예요, 기함수. 자, 그러면 저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할 때는 우함수는 2배 해주고 기함수는 0이 될 거거든. 네. 그러면 5랑 F'X 곱한 거랑 X랑 F'X 곱한 걸 적분하래. 네. 앞에 있는 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적분하면요? 아니, 이거 우함수야, 기함수야? 우함수죠. 우함수. 얘는 우함수야, 기함수야? 기함수. 기함수지. 그럼 얘는 적분하면 0이니까 하지마. 그럼 구하라는 게 뭐야? 10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지. 네. 그러면 구하라는 건 10 하고 FA 빼기 F0이지. 네. 좋지? 아. 이해돼? 네. 22번 틀리신 분. 지훈아, 첫 번째 식을 보고 이 차함수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지 이해해야 돼. 알아 몰라? 알아요. 뭐야? 대칭? 어디 대칭? 마이에요. 맞아요. 이 차함수가 이렇게 해서 센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잘 봐. 대칭성을 이용한 정적분이야. 자, A랑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한 거, 요 넓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해돼? 네. 그 다음에 B랑 1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야, 근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냐면 1까지야.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야. 여기까지 적분을 한 거래.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선생님이 두 부분으로 나눌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그럼 마이너스 A라고 줬구나. 미안. 초록색 부분을 여기를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M 플러스 N이 얼마라는 소리야? A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여기도 M이고 여기도 N일 거야. 그럼 마이부터 1까지 2M 플러스 N이 얼마라는 소리냐면 B라는 소리야.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소리야? M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야. 이해돼? 끝났지? B 마이너스 A. 이거 나중에 통계에서 한 번 더 나온다. 요거 대칭성을, 이게 정규 분포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대칭성을 이용한 넓이를 추론하기야. 이런 문제는 쉬워. 그냥 잘게 쪼개서 문자로 잡으면 끝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게 쪼개서 문자로 잡으면 끝나. 마일 대칭이라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줬으니까 이만큼이랑 이만큼을 따로따로 문자로만 쓰면 그냥 되게 쉽게 풀려. 근데 이걸 나중에 어디서 똑같은 걸 한 번 더 할 거냐면 통계 가가지고 확통의 정규 분포에서 이거랑 똑같은 걸 또 한 번 더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23번 틀리신 분. 조성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상수야? 상수지. 그럼 뭐라고 잡으면 돼? PQ라고 잡자, PQ. 밑에도 잡아야 되니까. 오케이? fx는 x세제곱 플러스 p라는 함수고, gx는 x제곱 플러스 q라는 함수네. 그럼 pq를 구해야 되겠지? 인테그럴 마일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q를 계산하면 p가 되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세제곱 더하기 p를 계산하면 여기 pq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끝. pq 나오면 p 빼기 q 잠깐만. pq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문제가 끝나겠죠. fx랑 gx가 나오니까. 태연아, 풀 수 있을까?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 안 될까? 선생님 써줄까? 준성아, 이거 이해돼? 선호가 다 되지. 태연이는
이해돼? 이거 정적분으로 나타내는 상수 문제라 원래는 K라고 놓는 건데 그런 상수가 K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잖아. 저 위에 거 적분한 숫자랑 아래 거 적분한 숫자랑 아마 다를 거니까 그래서 위에 거 숫자는 P라고 적고 아래 거 숫자는 Q라고 적은 상황에서 그 함수를 찾아서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PQ가 나온다. 그럼 fx, gx 나오니까 문제가 끝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2번 14페이지 2번 틀리신 분. 자, 1차 함수 fx를 적분하면 2가 된대. 제곱해서 적분한 게 k라고 했을 때 k가 10 이하인 정수 k에 대해서 얘가 될 수 있는 k의 개수를 얘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래. 자, 1차 함수라고 얘기해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ax 플러스 b를 적분하시면 2가 된대요. 적분할게요. 2분의 1 ax 제곱 더하기 bx요. 1 집어넣으면 2a분의 1 a 플러스 b가 2가 된대. 자, 그 다음에 제곱해서 적분한 걸 k라고 하지. 그럼 b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a x 플러스 그냥 b라고 일단 쓸게요. 제곱해서 더한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a 제곱 x 제곱이니까 3분의 1 a 제곱 x 세제곱 2ab x니까 ab x 제곱 그 다음 b 제곱이니까 b 제곱 x 1령 3분의 1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K라고 하죠. 근데 K는 마십부터 14이래요. 자, K는 변수 두 개인 함수의 Y값이죠. 그럼 변수가 두 개면 당연히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럼 변수를 하나로 바꿔야 돼요? 그러라고 이거 줬잖아요, 이거. B가 2-2분의 1 A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 집어넣으면 A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겁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문제 끝. 이 2차 함수의 Y 값에 요 2차 함수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구하라고 한 거예요. 수연아 이해돼? 이것도 틀린 사람 하면 이거 이해되니? 수연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쫄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쉽잖아? 근데 1차 함수라고 줬으니까 1차 함수라고 세워가지고 적분을 해서 관계식을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곱식을 또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한 값이 K라고 했으니 적분한 값을 쓰고 그러면 K는 어떻게 정해지냐? A와 B에다가 뭐 1, 1 넣을지 1, 2 넣을지 2, 3 넣을지 막 이렇잖아? 근데 투변수 함수는 고등학교 때 안 다룬다고. 변수가 두 개면 안 된다고. 그럼 A도 바뀌고 B도 바뀌면 안 된다고. 하나로 통일시켜주자고. 이걸로 통일을 시켜주기만 하면 오늘 2차 함수는 A에 뭘 집어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럼 K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이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자 3번 무함수다. 무함수다. 0부터 1까지 접근했을 때 3이더라. 누가 없을 거야. 2, 5. 틀린 사람? 야, fx가 우함수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기함수 얘기하는 거 무조건 구간이 윗끝 아래 끝이 똑같은데 고만 다른 구간에서 의미를 가질 거라고. 그러면 요 새끼 마일부터 1까지로 바꿔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봐. 마일부터 1까지로 바꿔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해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fx와 쩌리들
마일부터 0까지 2fx랑 0부터 1까지 3fx 0부터 1까지 fx가 2라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네? 왜 10이에요? 5 아니에요? F2가 0부터 1까지 fx가 얼마래? 3이요. 3이래? 3이라고 했구나. 15네요 15. 무슨 말이야? y축 대칭인 함수가 여기가 3이래. 여기도 3이지. 네. 마일부터 0까지 2fx 얼마? 6. 0부터 1까지 3fx 얼마? 9. 더하면 15. 선생님 이건 어떻게 구해요? 꺼져 0. fx에 x를 곱했으니까 기함수가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기함수가 의미를 가지려면 구간이 이러해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마일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를 따로 써놨다고. 그럼 마일부터 1까지로 합칠 수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xfx는 합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계산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1번 1, 2, 3. 아이씨 시험을 봐야지. 자, 1번 보시면 큰 fx는 스몰 fx를 부정역분한 거고 큰 f0은 b더라. 큰 fx를 f'x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b 값을 구해라. 그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요. 큰 fx를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ax 적분상수 b라 했어. b가 f'x로 나누어 떨어진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문제 끝. 틀린 사람? 틀린 사람? 덤이야. 원어 하면 0되냐? 이거는 항등식에서 안 나오는 문제죠. 너무 쉬워가지고. 항등식에서도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대신에 너무 쉬워서 1 넣으면 0 된다, 2 넣으면 0 된다. 문제 뭐가 어렵냐? 선우가 뭐가 어렵냐? 부정적분 구해라. 2분한 도함수 구해라. 나누어 떨어진대. 항등식 세워라.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잖아. 그냥 집어넣으면 보이는 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1, 2 넣으면 A, B에 관한. 이게 지금 미적분 1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쉽게 나왔죠. 지금 미적분 1에서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를 깊이 있게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기억이 나냐? 인 거지. 자, 2차 함수. 자, fx가 있고 정역이 0보다 큰 gx가 있고 fx는 0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gx는 0의 실근 중 양수인근이 존재를 한다면 a 값의 범위, 양수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 첫 번째 fx 먼저 봅시다. 양근이라고 하면 이거 다들 보세요. 이거 공수원 대신 근의 부호. 2차 방정식 근의 분리와 근의 부호가 있어요. 2차 방정식 패턴에 제일 유명한 패턴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가 있어요. 근의 부호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라고 하는 거고요. 근의 분리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 3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수 기준으로 크다 작다를 나누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근의 부호는 어떻게 푸는 게 베스트냐면 곱합판으로 풀면 그냥 끝납니다. 양수라고 얘기하면 곱이 0보다 크고 합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서로 다르다고 하면 크고 그냥 주실근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고 곱합판으로 그냥 조지는 문제예요. 이렇게 푸세요. 근데 근의 분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나눠주세요.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푸는 게 나을지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푸는 게 나을지 아니면 너는 뭐라고 외웠나? 나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경축판으로 푸는 게 나을지
요게 한 70% 정도 되고요. 이게 한 7에서 80% 정도가 이렇게 풀었을 때 간단하고요.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 30%의 문제는 경추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경추판이란 무엇이냐면 근을 나누는 경계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함수값이 축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완성시키려고. 자, 그래서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곱 a-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합 4는 이미 0보다 크네요. 판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4분의 d 짝수 판별식이 4 빼기 a 플러스 1이므로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a 값의 범위는 5보다 작아야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요 근의 부호는 그냥 빠르게 곱합판으로 조져주시면 돼요. 빠르게 곱합판으로 조져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 gx는 g0이 0이고요. 도함수가 요 새끼입니다. 자, fx가 지금 어떻게 생겼대요? 0보다 클 때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gx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함수값 하나를 찾고 미분해서 풀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값을 하나 찾고 미분해서 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g0이 얼마라는 걸 찾아주시고 0이라는 걸 찾아주시고 0보다 클 때 정의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g'x가 fx 요 새끼가 도함수인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증가하고요 감소하고요 다시 증가해야 되는데 양수인근이 존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값 있죠. 요값 여기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양수였고 이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죠. 그러면 선생님이 도함수의 정적분은 함수값에 뭐라고 얘기했었게요? 넓이. 도함수의 정적분은 도함수의 정적분 fx의 정적분은 a부터 b까지의 넓이인데 도함수의 정적분은 기울기의 넓이. 기울기의 넓이 길이. 그냥 거리? 거리 위치? 여기가 1이라고 하면 뭘 알려준 거게요? 아, 그 비율로 해서 어? 넓이였다고. 저 축을 넣어야 1대2 서지한 G'X 여기가 3이라고 하면 뭘 알려준 거게요? 어? 신봤다 이거. 이게 G'X야 이게 GX야 그치? G'X에서 여기가 3이라고 하는 건 GX에서 무엇을 알려준 거게요? 기울이. 오 정우 역시 클라스 있어요. 좋아요. 에이 야 중요하다니까. 지금 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들 까먹으신 것 같으니 그거 안 했어요. 0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근데 양근이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이 정도로 그릴게요. 자 0부터 요 새끼 모르니까 알파라고 할게요. 0부터 알파까지 요 새끼를 적분하면 얘는 다 알걸? 요걸 적분하면 적분을 하면 G 알파 빼기 G 0 되는 거 아닙니까? 알파에서의 함수값과 0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만큼이 요 넓이가 됩니다. 이해돼? 네. 그러면 당연히 요게 만약에 3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3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안 돼요? 도함수를 정적분 때리면 도함수에서의 요 넓이는 원래 함수에서의 함수값들의 차이를 뜻하는 거라고요. 함수값들의 차이.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양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넓이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내려오는 거랑 내려오는 게 더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요 넓이가 요 넓이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접근하면 0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0 이하여야 된다고. 그러면 근데 여기 근을 찾을 수가 있나요 지금? Q-P의 최대값 Q가 제일 클 때를 찾아라. Q가 제일 클 때를 찾아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해서 0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근을 알파라고 잡을게요. 야,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 이번 답이 뭐예요, 근데? 3번. 3번? 쉬웠나 본데? 다 맞춘 거 보니까? 야, 은찬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리고 일단 A1부터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GX 그래프 그려가지고 푸는 GX 그래프 A가 1하고 5 사이인 걸 찾고 A가 1 초과 5 미만이에요. 5 미만인 걸 찾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GX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판별식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어차피 GX의 축이 그러니까 GX에서 3x가 떨어져 나오면 안에 이차함수가 남거든요. 그런데 3x가 떨어져 나왔다는 게 근이 0이 하나 있다는 거니까 나온 이차함수에서 0근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었어요. 자, 봐봐. 그래서 그래 이거 풀이 자 요렇게 해석돼서 풀면 너네가 못 풀 것 같고 좀 더 쉽게 갑시다. 좀 더 쉽게. 근데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뭘 알아둬야 된다?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도함수에서 정적분 넓이는 원래 함수에서 이 함수값의 차이들을 뜻하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 그렇게 풀면 너네가 좀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풀게요. 지금 은찬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gx를 구해버릴게요. gx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 플러스 0. 왜 g0은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게 그냥 양근 갖는다고 풀게요. 요게 양근 갖는다고. 그러면 a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ax라는 그래프와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라는 그래프에 무엇을 찾으면 된다? 교점의 x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여야 한다. 그래서 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0보다 클 때만 그리면 되겠죠?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이 5인가요? 0에서의 함수값은 1이죠. 이렇게 생각했네요. 이렇게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함수는 여기까지 뭐 할 거냐면 여기까지 증가할 거고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감소하는 이런 3차 함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 이렇게.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0이었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함수.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 자, 그런 다음에 y는 ax랑 이거랑 오른쪽에서 이렇게 한번 만나야 된대요. 이렇게 만나야 된대요. 그럼 어디까지 만날 거냐면 여기서 요렇게 접할 때보다 뭐 하게 된다면 작다면 요렇게 접할 때보다 작다면 gx라는 방정식은 실근 중에 양수를 갖게 되겠네요. 근데 등호가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a가 1보다
GX X로 저거 말을 잘못했는데 그냥 GX를 3분의 X로 묶은 다음에 아, 그 안에 2차 있는 방정식으로 이차함수를 보자고? 예. 그냥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더 어렵나? 그렇게 아, 하면은 x는 0이라는 그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판별식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풀어버리면 되겠네.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곱합판으로 푸는 게 낫겠네. 이렇게. 곱이 0보다 크다. 아, 적어도 하나만 근으로 가지면 되지. 적어도 하나만 근, 양수인 근을 가지면 되니까 그냥 얘는 이렇게 볼게요. x 3a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3이랑 3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x 더하기 3이랑 오른쪽에서 한번 만난다. 얘가 지금 3,12를 지나가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그래프가 y는 3a랑 여기서 한 번 이상 만나야 된다. 그래서 3a 값은 3보다 크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요. 요걸 요 상태로 풀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변곡점이 요렇게 풀면은 요렇게 풀면은 어떻게 그 선생님이 처음 풀려고 했던 요 3차함수 풀이는 요 뜻이에요. 지금 변곡점이 마이너스 3a분의 b 쓰시면 2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면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기게 되고 따라서 기울기가 여기 접선의 기울기보다 뭐하면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양수인근을 갖게 돼서 요 풀이보다 저거 그냥 0이라는 근 날려버리고 2차 함수가 양근 갖는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쉽겠네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건 왜 곱합반 안 썼을까요? 이거는 왜 곱합반 안 썼을까요? 당연하니까. 아니 당연하니까가 아니라 이게 두 근이 모두 양수인지 한 근만 양수고 한 근이 음수인지를 몰라서 곱합반을 안 쓴 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양근을 갖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둘 다 양수라고 하고 둘 다 음수라고 하고 아니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하면 곱합판을 쓰면 되는데 지금 양수인 근이 하나라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둘 다 양수여도 되고 아니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여도 되기 때문에 곱합판을 안 쓰고 그래프와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푼 거예요. y는 3a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3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 근데 저거 어차피 축이 3이니까 어떻게든 또 양근 하나 있는 거니까 그냥 판별식이 0 이상이다로 풀어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요거 축이 3이니까 3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라고 풀어도 돼요. 3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다라고 풀어도 돼요. 그게 판별식이랑 똑같은 말이 될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다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랑 똑같아질 거야. 3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야? 근데 은채가 방금 말한 건 뭐지? 3에서의 뭐에서의 함수값이 뭐라고? 그 축이 어차피 3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도 근이 있기만 하면은 양근 한 개는 있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그치. 축이 3이라서 근이 존재한다면 그 근은 3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일 테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예서야. 자, 라스트 3번 하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뭐 풀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gx라는 3차 함수를 찾으면 0이라는 하나의 근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0은 꺼지라고 하고 2차 함수로 바꿔서 푸시는 게 제일 쉬워 보이네요. 그 다음에 3번 알파, 베타, 감마
이참수 fx랑 1참수 gx 알파 베타 감마가 알파가 0보다 작고 1하고 베타 이렇게 1 베타 감마 요 순서면 그러면 fx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hx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했어요. hx 그래프를 그리세요. 이것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x에 1을 집어넣어서 함수값 하나를 찾고 도함수를 찾아낼 겁니다. 이건 두 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h1이 0이다 하나, 두 번째 h'x가 미분할 거야. f'x, fx 빼기 gx다. 이게 h'x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h'x를 바로 다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생겼대. 이게 f고 이게 g야. 그럼 fx 빼기 gx라는 함수는 여기가 지금 알파고 여기가 지금 베타라고 했어. 그럼 얘는 x-알파, x-베타 이렇게 근을 가질 거야.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는 요 새끼가 음수기 때문에 얘 또한 음수가 될 겁니다. 2차에서 1차를 빼면 2창의 최고창의 개수를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h'x를 이렇게 그리면 문제가 그냥 끝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끝나요. 이게 h'x라고. 그러면 hx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긴 게 바로 hx고, 자 h1이 0인지를 물어봤어요. h1이 0입니다. 여기 1이 0. 그 다음에 베타에서 극대값입니다. 베타에서 극대값 맞죠?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곱은 음수래요. 자 1의 위치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알파는 음수니까 알파보다는 클 겁니다. 1, 여기 대충 이쯤에 있다고 칠게.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x축은 이렇게 생기죠? 그럼 근이 하나, 둘, 세 개 생기고 여기에 어딘가에 0이 있을 겁니다. 알파보다 왼쪽에 0이 있어요. 그러면 양수인근 두 개와 음수인근 하나가 생기니까 모든 실근의 곱은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